안녕하세요, 환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인삼 이야기 그리고 풍기 인삼으로 만드는 맛있는 디저트 되겠습니다. 무려 약선 디저트죠. 광고예요. 풍기 인삼을 알리는 광고죠. 자, 2021년 10월 1일에서 17일까지 풍기 인삼 축제가 온라인 개최됩니다. 참고로 경북 영주 풍기는 500년 전부터 인삼 재배를 한 인삼 시베지라는 사실. 자, 보통 인삼 하면은 약재 혹은 보약 같은 느낌이 강하잖아요. 요리법이라고 해봐야 뭐 갈비찜이나 삼계탕 정도? 그렇지만 관점을 좀 달리 해보면은 식재료로서도 좋아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인삼에 관한 이야기를 쭉 한 후 풍기 인삼을 주재료로 한 디저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풍기 인삼에 은은한 풍미가 가득한 컵파운드 말이죠. 자, 인삼은 두릅나무과에 속하는 약용 식물입니다. 사람처럼 생겼기 때문에 사람 인자 써서 인삼이라고 이름이 붙었어요. 영어로는 진생이라고 하죠. 자, 보시면은 정말 사람처럼 생겼어요. 팔다리 이렇게 붙어 있고. 근데 보니까 얘가 근육이 장난 아닌데요. 근데 이 사람 굉장히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참고로 백악기 초 지층에서 삼화석이 발견된 적이 있었거든요. 야, 그러면 언제야? 근데 이 인삼, 원래 인삼 하면 지금의 산삼을 의미했다고 해요. 그러다 밭에서 키우는 게 성공이 되었고 그 이후에 인삼과 산삼으로 구분이 된 거예요. 즉 집에서 재배한 가삼, 그리고 산에서 자란 야생삼, 이렇게 말이죠. 물론 종이 다르다는 뭐 이야기도 있죠. 그거 인삼 재배를 시작한 지가 500년이 넘었으니까 그 세월 동안 좀 달라질 수밖에 없죠. 아무튼 인삼은 단인생이기 때문에 겨울을 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래 묵을수록 약효가 더 뛰어나다고 합니다. 즉 6년근 인삼하면은 6년치의 지력을 흡수한 거예요. 야, 그럼 그게 어떻겠어요? 굉장하겠죠. 그리고 보통 인삼은 뿌리를 섭취죠. 거의 뿌리만 먹는다고 많이 알고 계신데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열매, 꽃, 줄기, 잎에도 약효가 있다고 해요. 즉 버릴 게 하나 없는 식물인 거죠. 뭐 이건 다 아시는 이야기죠. 요리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 한약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이 정도는 다 알고 계세요.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인삼 상식이죠. 또 풍기가 인삼으로 유명하다는 것 역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죠. 그만큼 대중적이기도 하지만 이 인삼, 사실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약재거든요. 자, 보통 시장에서 늘 볼 수 있는 평범한 식재예요. 근데 삼국시대 때 당나라까지 그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특히 중국이나 일본을 오가는 사신이라면 이 인삼을 지청했을 정도였거든요. 이후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고려 인삼이라는 명칭이 생겨났어요. 하나의 브랜드가 된 거죠. 그리고 고려 말 경북 풍기에서 첫 재배에 성공했어요. 그리고 그 수출량은 더욱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밭에서 재배한 재배삼이어도 그 인기는 여전했거든요. 삼국시대 때부터 쌓아온 인지도가 있으니까. 자, 이게 어느 정도냐 하면은 굉장히 비싼 가격에 거래가 되었음에도 없어서 못 팔 정도였다고 해요. 참고로 일본에서는 이 인삼 거래 전용 은계까지 발행을 했어요. 일반적인 거래용이 아니라 인삼 거래 전용. 그때 인삼 한 근이 은계 한 근이었습니다. 지금 돈으로 환산을 해보면은 1000만 원이 넘는 금액이에요. 인삼 한 근이 돈 1000만 원. 그리고 가장 비쌀 때는 같은 무게의 금보다도 더 비쌌다고 해요. 이렇게 인삼은 무역뿐만 아니라 외교에도 굉장한 영향력을 미친 식품이었어요. 자, 이웃나라 왕 입장에서 인삼 선물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당 최소한 1000만 원짜리 수백 근. 야, 인삼이 귀한 걸 했을 거 아니에요. 야, 저 나라하고 거래 잘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자, 요약하면 산삼 시절부터 그 명성이 자자했습니다. 그리고 인삼 시베지인 풍기가 5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거든요. 뭐 이쯤 되면은 우리나라 상징 맞네요. 한 왕조의 역사 그 자체이고 지금도 유명하잖아요. 자, 이렇게 유명한 풍기 인삼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한번 읊어보도록 하죠. 원기를 보호하고 허탈을 구한다. 혈액을 보충하고 맥을 회복시킨다. 마음을 길러주고 정신을 안정시킨다. 진액을 생기게 하고 갈증을 멈추게 한다. 폐를 보호하고 천식을 머무게 한다. 위장을 튼튼하게 하고 설사를 멈추게 한다. 독을 배제하고 부스럼을 없앤다. 라고 한방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좀 리얼한가요? 자, 이것만 본다면은 천하무적 만병통치약이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요. 단 부작용이랄까 몸에 열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좋지 않다고 해요. 근데 이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게 열이 많은데 인삼 먹고 멀쩡한 그런 분들도 은근 많아요. 그런데 말이죠, 그건 인삼을 이제 약용으로 섭취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보통 이제 건강에 좋다, 어디 좋다 하면은 이제 달여 먹고 갈아 먹고 매일 먹고 그러잖아요. 밥에 넣어서 먹고 졸여서 먹고 그냥 엄청나게 먹어요. 특히 갈아가지고 섬에서 파괴시키고 달여가지고 이렇게 뽑아내고, 예. 그런 식으로 먹게 되면은 몸의 흡수가 빨리 됩니다. 다이어트로 쭉. 좋게 말하면 약발이 빨리 오는 거고, 나쁘게 말하면 부작용이 빨리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먹으면은 인삼이 아니어도 이상 증상이 나올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여주하고 돼지감자, 당뇨에 좋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거 갈아서 마시고 달여서 마시고 밥에 넣어 먹고 맨날 먹고 이러다가 되려 몸이 상해서 병원을 방문하기도 해요. 그런 분들 은근 많아요. 그리고 피를 맑게 해주는 샐러리, 이런 것도 즙내서 장복을 하게 되면은 그 상처 났을 때 피가 잘 멈추고 그래요. 즉 인삼 하면은 자연스럽게 약이라고 생각하고 약처럼 섭취하려고 하니까 그게 문제였던 거죠. 근데 약은 뭐다?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한 거죠. 자, 그렇다면 식재료의 관점으로 본다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갈비찜에 풍긴삼을 넣어 풍미를 더했다거나, 향신료처럼 말이죠. 삼계탕 먹고 병원 가고 그런 경우 극히 드물잖아요. 설령 병원에 간다 하더라도 보통 식중독 때문에 가죠. 인삼 때문에 간 경우 극히 드물단 말이에요. 즉, 식재료라 생각한 면이 더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인삼으로 요리를 해서 먹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막상 인삼 요리하면은 몇 개 없어요. 수삼튀김, 삼계탕, 갈비찜, 인삼전과 뭐 차, 뭐 이 정도가 전부죠. 혹은 우리 식당의 비결은 육수에 인삼을 넣습니다. 이 정도. 그냥 약재 혹은 약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무의식으로 말이죠. 네, 그렇지만 이 인삼은 요리 재료라는 사실. 네, 그래서 이 풍기인삼으로 디저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름하여 풍기 컵 파운드 되겠습니다. 달콤한 파운드 케이크. 여기에 풍기인삼의 은은한 맛과 향을 더했어요. 풍기인삼과 대추, 빙탕을 쪄서 만든 시럽. 이것을 반죽에 더하고 구운 파운드 케이크에 뿌려 촉촉함을 더했죠. 장식은 덤이고요. 아니, 케이크에서 인삼 맛이 나요? 아니, 그게 무슨 어르신 케이크입니까? 에이, 환님, 아재 입맛. 또 그건 편견일 뿐이에요. 자, 고전풍 케이크 중에서 파킨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파킨. 그 케이크에는 생강, 정향, 뭐 계피, 육두구 등등 이런 한방 향신료가 많이 들어갑니다. 맛있어요. 즉, 디저트와 약재의 조합은 나쁘지 않아요. 네, 오히려 그 매력에 빠질 수도 있는걸요. 참고로 풍기는 유명한 도넛 가게가 있어요. 근데 메뉴에 인삼 도넛이 있어요. 그 찹쌀 도넛에 인삼 시럽을 입힌 거예요. 초창기부터 쭉 있던 메뉴고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그런 메뉴예요. 즉, 제가 제빵에 인삼을 잘 올린다는 거죠. 여튼 저는 케이크. 자, 먼저 시럽 재료, 풍기인삼, 대추, 그리고 빙탕. 그 다음에는 케이크 재료입니다. 당뇨분, 계란, 버터, 생크림, 슈거 파우더입니다.